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이제 전국에 폭탄이 됐습니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도 그리고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도 행정수도 이전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던진 행정수도 천도 주장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어떤 선거도 이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입니다. 이틀 뒤인 7월 22일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 착공 13주년 기념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에 둔다고 하면 헌재 유연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이 민주당이 꾸린 행정수도 이전 완성 태스크포스는 오늘 27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용어와 명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서울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명사 서울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명사 서울입니다. 서울이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서울은 워싱턴 DC이고 영국의 서울은 런던이고 프랑스의 서울은 파리고 일본의 서울은 도쿄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고유명사인 지명으로 쓰일 때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로서 한강 하류에 위치하며 북한산, 도봉산, 인왕산, 관악산 따위의 산에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곳, 이곳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이 끝난 뒤에 초등학생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서울은 세종시인데 서울이라고 부르는 도시는 한강 하류에 따로 있다. 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초등학생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참에 지금 서울의 도시명을 바꾸자는 얘기도 나올 법합니다. 조선시대 명칭인 한양, 일제강점기 때 명칭인 경성, 뭐 이런 명칭도 그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외국인이 겪을 혼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세종시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 도시는 한양이다 혹은 경성이다. 네, 이것도 아니라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 집중 현상을 없애기 위해 서울을 네댓 개로 쪼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서울을 경기도 서초시, 경기도 용산시, 경기도 성북시, 경기도 마포시 뭐 이런 식으로 쪼개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금의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으니 아예 서울을 경기도 천박시로 바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울러 여당에서는 서울대, KBS 방송국, 산업은행 등등 이 공공기관 103곳의 지방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40곳 명단이 포함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대상 103곳을 추려서 당에 보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대, 인천대 같은 주요 대학들, 그리고 KBS, EBS 같은 공영방송, IBK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포함됩니다. 이뿐입니까?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같은 금융기관도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코트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런 것도 지방 이전이 거론될 것입니다. 자, 이때 서울대를 세종시로 옮기면 명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가 세종시로 가면 서울대란 명칭을 버리고 세종대학교로 불려야 할까요?
그런데 서울에는 1940년 경성인문중등학원으로 출범해서 1954년 수도여자사범대학이었다가 1978년부터 서울시 광진구의 4년제 종합대학이 된 세종대학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가 세종시로 옮겨가도 세종대로 개명하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존 세종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참에 이름을 서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세종시로 내려가는 서울대를 그 시각부터 세종대라고 부르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금의 세종대를 서울대로 부르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서울대를 단과대학별로 쪼개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버리고 프랑스가 파리 대학을 파리 1대학에서 파리 13대학으로까지 해체했듯이 우리도 서울대를 공중분해시켜서 아예 서울 1대학에서 서울 13대학까지로 쪼개서 전국에 흩어놓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한강 하류를 품고 있는 도시는 서울광역시가 되는 것이고 충청도 금강을 품고 있는 도시는 명실상부한 세종특별시가 되는 것일까요? 이 점도 몹시 궁금합니다. 지금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21대 국회가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옮기는 새로운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면 이것은 지난번 헌재의 유현 결정에 위배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반복 입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있습니다. 16년 전 헌재는 이런 특별법이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 헌법사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야당 의원들조차 반대가 아닌 신중 입장입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찬성의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말처럼 핀포인트로 헌법을 고치면 됩니다. 아니면 헌법 제72조가 정한 바에 따라 국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당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로 정치적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앞으로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 관심을 송두리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여당의 현안 쟁점을 선점하는 특수 효과를 누리게 할지 모릅니다. 민주당은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종으로 행정수도가 옮겨가면 통일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때는 다시 개성쯤으로 옮겨갈 겁니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세종시를 천년 도읍지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통일될 때까지 몇십 년 한시적 수도로 보는 겁니까? 혹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행정수도 이전을 꺼냈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고려 충신 길제는 송도를 그리워하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이제 그 시를 우리의 서울, 이 서울로 패러디해서 읊어보겠습니다. 6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